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당연히 시장의 지금 흐름과 그리고 이더리움 소식, 비트코인 소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제이미 다이먼이 해당 주주 서한에서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하는데요. 이번 은행 위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몇 년간 더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 침체에 따른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큰 위기 대비보다는 침체에 따른 중소형에 따른 영향성이 앞으로 더 오래 갈 것 같고 그게 또 다른 위기를 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ISM 제조업 PMI도 3년 만에 최악의 수치만큼 나오고 있다는 걸 또 보게 되면 침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건수 비율도 지난 1월달 대비보다 훨씬 더 소폭 줄어들었다라는 것만 본다라고 해도 이제는 점차 천천히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DYDX, BIT, APE 그리고 론, AXX 부분이 다 락업 기간 해제된다라고 또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해당 날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메디블록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기간으로 11일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여러가지 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테더의 시그니처 뱅크 대체할 곳을 좀 찾는다라고 합니다. 캐피탈 유니온 뱅크가 아무래도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USDC 쪽 같은 경우에는 자모뱅크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스템이 원만하게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릴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더가 지금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미국 국채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투자적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비트코인 자체를 일부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침체는 만약에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고 하면 미국 국채에 따른 영향성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위기가 하나가 더 있다고 하면 이것도 국채 영향에 따른 위험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반사적 이익은 여전히 비트코인 쪽으로 갈 수가 있다. 그걸 너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라고 또 물어보실까봐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난 PUSD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금도 자산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죠. USDC는 이제 약간 숨고르기 하고 있어서 잠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테더는 현재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믿을 만한 녀석은 테더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좀 갈리고 있죠. 비트코인 쪽으로 갔던 파와 그렇지 안 했던 파가 여기서 좀 자금의 흐름이 반반으로 갈리고 있는데 아마 이 국채에 있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아예 쏠려 버릴 수 있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포트폴리오에 여전히 비트코인 쪽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더 대비 도미넌스와 비트코인 도미넌스 추이를 본다고 하면 알 수가 있는데 현재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난 12월달 이후부터 쭉 올라갔던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이더의 도미넌스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의 의미는 지금에 있는 위기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쪽은 어디인가? 그러면 당연히 비트 쪽으로 제일 많이 쏠렸다는 걸 검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 판에서도 미국에 있는 그 스테이블 코인의 그런 자본과 그리고 그게 어떠한 담보 물건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크래커 랩스 자체 개발
디파이를 통해 클레이 최고점의 포지션에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때가 요때입니다. 요때. 예, 이미 이분들은 다 알고 계셨나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던지면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다라는 걸 알고 최고점에서 전액 이도로 수령을 해서 다 던져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매도한 거지? 그 클레이 가격이 저렴할 때 유동성 공급을 해주었고요. 리저브 제로 호재로 상승을 해서 최고점까지 유동성을 해제를 해서 해제 시점에 클레이 가격이 0.35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다른 건보다 규모가 좀 작은 편이라 내부자 정보 혐의 추가가 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뒤로 마운트콕스 부분에 있는 상환 등록 기간이 4월 6일자입니다. 이게 이제 만기가 9월 달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게 이제 받는 시점이 이제 가을 때가 되는데 가을의 평균에 있는 비트코인 수익률 지표가 별로 좋지 않았죠.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4월에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이슈 내용 정리표를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내용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시길 바라겠는데요. 중요한 내용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 4월 12일 날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금이 가능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디파이 쪽의 분위기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봐야 돼요? 12일부터니까 10일부터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4월 한 10일 정도 때에서 9일, 10일 요 사이 때부터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니스왑의 V3 라이선스 만료가 돼서 새로운 포크 등장 가능성이 좀 있고 유동성 관리 프로토콜 수요 증가가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커브 스테이블코인, 커브 USD 출시 입막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DIDX 프라이빗 테스트넷 출시를 한다고 해서 스테이커 검증자 수익이 100% 공유가 된다라고 하고요. GMX 합산자산 출시를 좀 해보겠다. 취약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풀로 아비트러, 에이브 쪽을 배포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프로포저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SC 청구 마감일이 4월 23일 현재 1000만 토크 미청구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하시고 솔라나 모바일 4월 13일 날 출시하고요. 이오스 EVM 4월 14일 날 정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비트러 머니마켓 프로토콜 4월 8일 출시를 하고요. 세계 최대 규모 NFT 컨퍼런스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SK 플래닛이 아발란체와 손잡고 블록체인 시장 본격 진출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페이코인 또 여러가지 논란거리가 나왔는데요. 30분 전에 이미 페이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합리적 의심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미리 그 내부자 정보를 좀 알고 판 거 아니냐? 근데 닥사 상장 페이지 프로세스 투명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의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 압박에 이제 이더리움이 조만간 제재가 들어갈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도 이제 규제와 내용이 이제 하반기 정도부터 계속 높여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반은 호재고 반은 악재 용도로 쓰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이더리움 스테이킹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해도 수혜자가 분명히 발생을 할 것이고 매도 압력이 오히려 더 커져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파이 부분에 있는 동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다 보라는 건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상위에 있는 이 구간, 상위 5위권에 있는 이 구간에 있는 애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움직이는 동향이 좀 그렇게 크지 않는다고 하면 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저는 과거에도 이더리움의 이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합리적인 근거는 무엇이냐면 어차피 여기에 나왔던 물량이 지금 디파이가 어땠죠? 많이 흔들렸잖아요. 지금도 많이 흔들렸고 그래서 저렴한 그런 서비스 부분도 많이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그 나머지 있는 자금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수익성이 많이 낮아 있는 이더가 아니다 보니까 수익성을 어느 정도 보존하기 위해서 다시 재스테이킹 확률이 매우 높아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현재 스테이킹 이더 손실률이 60%가 넘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주장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스테이킹, 언스테이킹이 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냐, 인출 부분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가까워졌기 때문이죠. 이제 반반씩 찾아가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이자만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기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더가 인출이 될 거냐,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건 저도 몰라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디파이 온체인 대시보드를 보면서 그날마다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런 주장들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아무래도 대형 헤지펀드 쪽에서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주장을 내비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는 지금 상황적 여건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의 월가 쪽에서도 지금 이렇게 중소형 은행들에 따른 위기설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대송충당금 많이 쌓아야 되기 때문에 자금에 있는 그런 여유율이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산운용사나 헤지펀드들도 어느 정도 물린 자금들이 꽤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격에 있는 강도가 그렇게 셀 거냐, 만약에 들어온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세다라고 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겁먹을 필요성이 없고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여기에 취약적인 애들을 먼저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과거에 메이커다오가 최근에 USDC에 있는 쪽이 해당에 있는 돈을 맡겨놨던 실리콘뱅크 쪽이나 뭐 실버게이트 쪽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뭐 BUSD는 뭐 자체 바이낸스 지금 규제 때문에 계속 내려가고 있지만, 요즘 USDC에 있는 상태를 보게 되면 그렇게 뭐 나쁘진 않거든요.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좀 같이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메이커다오를 이렇게 쭉 눌러보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쭉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요. 너 비중 뭘로 되어져 있냐? USDC 비중이 좀 높죠? 그러면 공략이 지금의 메이커다오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대입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게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항상 연결과 연결적 고리관계를 추적하고 생각하고 분석하면서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여기 안에서 똑같은 베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리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굳이 저는 그렇게까지 걱정이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최근에 이더에 있는 위치를 보게 되면 이더의 도미넌스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이더에 있는 가격도 좀 잘 방어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기간에 가까워져서 나쁘지 않는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에 입출금 부분도 조만간에 막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마이닝 지속 가능성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던 내용을 또 보게 되면, 미국의 52.8%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채굴은 매우 투명하다. 그리고 해시레이트 미국 비중은 대략 한 48% 정도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립토 뱅킹 회사 BCB 실버게이트 격차 줄이기 위해서 달러 지불 준비하겠다. 이 준비도 하반기 정도 때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뉴욕 법무부 장관 과거에 이제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지난 3월 10일 기준점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유가증권 부분인데 어차피 BUSD 계속 지금 자금력 브릿지 점유율 추이가 좀 많이 더 줄어들 때까지는 계속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이더의 이런 이슈는 계속 빈번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숨은 앞으로 남아져 있는 이슈 부분, 그리고 호재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홍콩 쪽에 있는 크립토의 이제 정식 라이센스 받고 거래되는 비중에 홍콩에 있는 자금이 얼마나까지 많이 들어올 것이냐.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자금을 지금 원활하지 못한 이 자금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쪽이 홍콩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6월달 기준점으로 열리게 되는데 6월 한 달간 총 자금에 들어오는 물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대략만 체크만 해봐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다시 한번 상위 레벨 테스트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반감기가 또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또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굳건하게 이때까지 잘 버텨왔고 금융의 위기일수록 비트코인을 바꾸려고 했던 거의 척도는 도미넌스만 본다라고 해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보시면서 여전히 비트코인 매력적인 자산이고 이더리움 또 하나의 플랫폼으로 강력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이더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여전히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내 인생에 포기라는 건 없습니다. 이 투자 시장 들어왔었을 때 뭐 듣보잡 코인이나 이런 쪽이면 진짜 내가 발을 띄고 시간을 갈아 넣어서 어마어마하게 기사를 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인 겁니다. 왜? 그쪽에 있는 재단의 생각과 재단이 어떤 쪽으로 자금이 나올 것인지도 다 분석하고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본인의 본업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 힘을 내가 한 번에 베팅을 크게 할 거라고 하면 내 인생을 다 갈아 넣어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못하겠다,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욕심인 거고요. 만약에 내가 할 거라고 하면 맘먹고 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원래 위험 자산이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미 투자했으면 포기란 없고 여전히 물을 타면서 버티면서 한 방에 먹을 때까지 기다리면 충분히 수익권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존재를 잃어버리면 가슴을 잃는 것이고 가슴을 잃어버리면 자신을 잃는 것이고 자신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잃는 것이고 세상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잃는 것이다.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게 아니고 포기할 때 끝나라는 것이다. 포기는 내 마음가짐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성공은 내 마음가짐은 일단 기본값이고 거기에서 운도 따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는 내가 결정하는 거지만 이 행운을 잡기 위해서는 기본 베이스는 내가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운으로 채우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기본 베이스도 안 해놓으면 운에 있는 이 연결적 고리관계가 형성이 안 되겠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